나이가 들면 음식의 소화와 영양소의 저장 기능이 떨어져 영양 결핍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영양소 부족은 각종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노인의 영양 결핍을 막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간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식 섭취가 노인의 영양 균형을 맞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오늘은 노인에게 간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실제로 섭취하면 좋은 간식 식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인의 영양 결핍은 곧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32.7%는 에너지 필요량의 75%만 섭취하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32.7%는 에너지 필요량의 75%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나 저장 기능이 저하돼 한 끼 섭취하는 음식량과 영양소가 줄어드는 게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영양 소별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단백질이나 칼슘, 비타민 등을 평균 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런 영양 결핍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칼슘, 비타민 D 결핍은 골다공증, 단백질 부족은 근감소증, 철 부족은 빈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 부족이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특정 영양소가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몸의 변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영양소 5가지와 해당 영양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몸의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칼슘은 노인의 81.3%가 섭취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칼슘은 대표적으로 뼈와 치아 건강을 돕는 영양소입니다. 이 때문에 노인의 골다공증 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칼슘은 뼈 건강 이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관 노화로 인한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높은 노인은 반드시 충분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칼슘은 대부분 뼈에 저장되기 때문에 섭취량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뼈에서 칼슘을 빌려와 다른 기능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골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근육 경련이나 혈압 상승 등도 칼슘 부족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보플라빈인데요. 노인의 70.2%가 섭취량 미달입니다. 리보플라빈은 유제품 중 플레인 요구르트나 달걀에 많고 생선 중에는 참치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체내에서는 포도당이나 단백질, 지방에서 에너지를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며 철분과 함께 적혈구의 합성을 돕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체력을 유지하는 필수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보플라빈 결핍 시 입술이 갈라지고 부르트는 게 대표적인 결핍 증상입니다. 이와 함께 피부 발진이 생기기도 하며 에너지 합성이 잘 안 돼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비타민C이고 노인의 61.5%가 섭취량 미달입니다. 비타민C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풍부한 영양소이며 특히 귤이나 오렌지, 레몬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의 가장 잘 알려진 역할은 면역계에서 세균성 혹은 바이러스성 감염에 대항하는 저항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근육의 힘줄이나 인대, 뼈 구조의 건강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상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감기나 독감에 취약해집니다. 또 잇몸에 출혈이 생기거나 멍이 쉽게 들고 상처가 생겨도 잘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노인의 60.5%가 섭취량 미달이라고 하는데요. 육류나 박음류, 생선의 간, 달걀, 치즈 등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눈 건강 개선입니다. 침침한 눈을 맑아지게 하며 어두운 곳에서 눈이 잘 적응하도록 하는 세포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면역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백혈구 생산과 면역세포 활성화를 돕습니다. 비타민 A 결핍 시 면역력이 저하돼 감기나 독감 등 잔병 치레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노인은 안구가 건조하게 되며 눈이 침침한 증상을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아신은 노인의 56.1%가 섭취량 미달이라 합니다. 다금류나 생선, 붉은색 육류, 간 같은 고단백질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나이아신은 체내에서 주로 효소로 작용해 체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돕습니다. 이를테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이 분해되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 잘 일어나도록 돕습니다. 이를테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이 분해되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 잘 일어나도록 합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될 때도 이용되기 때문에 심혈관계 보호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노인에게 간식은 필수라고 합니다. 서울백병원 박현아 교수팀이 최근 국내 노인 3,5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주기적으로 간식을 먹는 노인의 영양 상태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섭취 열량이 1일 권장 섭취량을 넘어 적정 섭취량을 가진 노인 비율이 간식을 먹는 그룹은 남성 39.3%, 여성 37.9%에 달했다고 합니다. 반면 간식을 먹지 않는 노인에게서 이 비율은 남성 20.1%, 여성 20.7%로 떨어졌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개별 영양소의 적정 섭취량, 섭취 비율도 주기적으로 간식을 먹는 그룹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노인이 영양관리를 위해 간식을 섭취할 때는 끼니처럼 규칙적인 시간에 챙겨 먹는 게 좋습니다. 허기가 질 때만 간식을 먹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초 대사량이 줄고 활동량이 적은 노인은 영양 섭취가 부족해도 허기가 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노인의 영양 부족은 신체 기능 저하로 자연스레 섭취량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급격히 허기가 지는 등의 증상이 생기진 않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체력 저하로 인해 잦은 식은땀, 기억력 감소, 가슴 두근거림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시간 사이가 비교적 긴 점심과 저녁 시간 사이를 오후 간식 시간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 식사를 빨리 하는 경우는 점심 식사 전 오전 간식을 섭취해도 됩니다. 간식을 선택할 때는 어떤 간식을 얼마나 먹는지도 중요한데요. 지나치게 많은 양의 간식은 비만이나 고지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떡이나 과일 등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품에는 당분 함량이 높아 오히려 간식 메뉴로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식사로 섭취하는 칼로리 외에 150에서 200kcal 정도를 간식으로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첫 번째는 과일류입니다. 수분 함량이 80% 이상이며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당질로 인한 열량이 많기 때문에 지나친 섭취는 삼가야 합니다. 주스보다는 생과일이 좋고 말린 과일이나 냉동과일도 좋습니다. 간식으로 먹을 때의 적정량은 건포도의 경우 3숟가락, 바나나는 중간 크기 정도로 1개, 포도는 38발, 오렌지나 단감은 1개가 적당합니다. 육류, 달걀, 콩에는 단백질이 많아 오래도록 포만감을 유지해줍니다. 이 때문에 다음 끼니 때까지 식욕을 조절해 폭식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적정량은 찐 메추리알 7에서 8개, 연두부는 1개, 검정콩은 2큰술, 찐달걀은 1에서 2개가 적당하다 합니다. 견과류는 단백질과 지방이 많아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은 불포화나 단일불포화 지방으로 건강한 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부름이 오래가 식욕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적정량으로 호두는 중간 크기로 3개, 피스타치오는 20알, 작은 배갈, 땅콩이나 아몬드는 18발 정도입니다. 곡류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식이섬유가 다량으로 함유된 가공 전 통곡류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적정량은 중간 크기의 찐감자는 1개, 고구마는 중간 크기로 반개, 밤은 5에서 6알, 통밀 식빵은 1장 등이 적당한 양입니다.
유제품은 칼슘과 단백질이 많아 노인에게 도움이 되는 간식입니다. 남들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저지방 유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적정량으로 슬라이스 치즈는 1.5장, 우유는 1컵, 플레인 요구르트는 1개, 두유는 1컵이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소는 열량이 적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무기질 등이 풍부합니다. 노인 변비에 특히 좋은 간식이지요. 적정량으로 썰어놓은 당근 1컵과 찐 브로콜리 1컵을 함께 먹거나 작은 토마토 2개와 오이 1개를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언제나 주변에서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또는 미래를 대비해 주기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함으로써 100세 시대를 활기차게 맞이해 보는 걸 목표로 삼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영상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 내일도 건강 응원합니다.